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네. 또 일주일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네. 일주일이 시작된 만큼 우리가 오늘은 또다시 마음을 다잡는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을 보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번 개정이 됐어요, 책이. 그래서 이 표지로 이렇게 새롭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입니다.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또 되게 두꺼워졌어요. 이번에 한번 개정이 되면서 더 두꺼워졌는데, 이 책에서 조금 우리가 이 투자나 그다음 이 경제를 공부해 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노이즈로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이건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도대체 이 신호와 소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될까? 그러한 차원에서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느리게 생각하기가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호와 소음으로 보는 미국 투자 경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보가 많을수록 왜 더 불안해질까? 이거부터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 세대, 모바일 세대, 뭐 스마트폰 세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보다 사실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보가 진짜 폭발하고 있죠. 뭐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AI로 인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이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정보가 정말 폭발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불확실성도 더 높아졌죠. 초반에 챗GPT 3.0 버전, 뭐 3.5 버전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얘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전달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됐더라도 내가 말하는 어조 자체가 자연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인공지능, 줄여줄 수 있는 AI가 지금 시대에서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소음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중요하겠고요. 근데 그 소음을 구분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경험이라든지 직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뉴스는 늘 넘치는데 확신은 왜 줄어들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2026년의 시장을 봐보면 AI, 금리, 물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필두로 해서 소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플러스를 해보면 바로 노동인데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로 인해서 노동력을 그- 인간에 대한 노동력을 굉장히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노동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동력은 이 AI로 인해서 자동화가 많이 됨에 따라서 노동력 자체는 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생산성이랑 연결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노동력은 점점 특히 사무직에 있어서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책, 신호와 소음 프레임으로 세상, 투자 경제를 한번 확률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봐보면 신호와 소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예측의 질은 겸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느리게 생각하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측과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조금 별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챗GPT를 예시로 계속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챗GPT가 틀릴 수 있어요. 지금도 챗GPT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챗GPT가 속도도 빨라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3.5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대로의 품질을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챗GPT를 쓰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겠죠. 근데 챗GPT도 계속해서 그 할루시네이션, 그 어떻게 보면 정보가 오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방지를 하고자 지금도 업데이트하고 있고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AI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신호와 소음이 걸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겠고요. 그래서 책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한데요. 확률로 말하고 증거가 나오면 갱신해라. 그래서 이 갱신하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차원이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서 되게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이거는 비단 챗GPT나 뭐 제미나이, AI뿐만 아니라 인간도 굉장히 인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긴 배웁니다. 근데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배우죠. 과거에는 책을 주로 찾아보고, 그다음 도서관에서 박혀서 막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사실 대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대해서 꼭 대학교를 들어가서 뭔가를 배워야 되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처럼 AI가 학습 역량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올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은 그 학습 역량을 AI한테 단순히 도움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업데이트하는, 갱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2026년 시장의 소음 3대 원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대체 이 투자 시장에서 그럼 어떤 게 소음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세 가지죠. 네. AI 인프라 지출, 그리고 CPI 관련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와 연관돼 있는 연준이죠. 네.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 얘기를 계속 던져요. 그렇다라는 뜻은 이게 소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연준이 얘기하는 것들을 사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쫓아가면서 그거를 트래킹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라고 확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졌어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조금 확답에 가까운 거는 이 AI 인프라 지출이죠. 예, 빅테크들이 우리가 뭐 얼마를 우리가 지출할 건지 그걸 발표를 하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4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하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 공식 발표만 우리가 좀 챙겨 보면은 이 소음의 원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CPI 1월 전년비 2.4%고 연준의 정책 금리가 최근에 3.75% 공개 캘린더 기준이에요. 그리고 빅테크 2026년 AI 데이터 센터 지출 급증 논쟁 뭐 6천억 달러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비용이 먼저냐, 수익이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의 기업들의 주가도 막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변동성, 이 흔들림 자체가 좀 소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막 무작정으로 어떤 기업이 좋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 이 소음의 3대 원천의 공식 발표, 그리고 기업들의 공식 발표에 좀 더 우리가 신경 쓰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봐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신호와 소음에 따라서 예측을 막 하려고 하죠. 그러면 예측이 망하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바로 표본 밖에서, out of sample, 그러니까 기본 표본이 있으면 그 표본 내에서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하는데 이 표본 밖에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 데이터에 딱 맞춘 모델이 미래에 약한 이유,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신호처럼 보이는 게 소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일단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과거에 S&P가 우상향했으니까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S&P라는 표본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에요. S&P 500이라는 500개의 기업의 표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펼쳐지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 이 표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 딱 맞춘 모델이 앞으로의 이 미래에는 더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과거의 차트들은 사실 AI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금융이나 뭐 보험 관련된 거, 예.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비IT 기업들, IT 기업이 아닌 기업들, 빅테크가 아닌 것들. 근데 요즘에는 테크 기업이 아닌 기업이 없죠. S&P 500의 1위부터 10위까지 봐보면 대부분 테크 기업이에요. 대부분 테크 기업이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 그런 기업들 말고는 대부분 테크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미래에는 영향을 완벽하게 주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과거에는 금융 주식이 좀 더 안전적이었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 네. 이런 그 JP 모건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1등이 바뀌었어요. 1등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도 바뀌었고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처럼 보이던 게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구간에서 예측이 붕괴했던 핵심은 과거의 규칙을 이 미래 그대로 투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달 전에 맞았던 공식들, 이렇게 투자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규칙들이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유연함입니다.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맞았던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대가의 가르침들, 그리고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앞으로는 더더욱 틀릴 수 있는, 소음이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더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이거에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유동성, 유연함,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네. 그리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 네. 여기서 미리 대응한다는 뜻은 이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현금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고슴도치와 여우를 투자자 언어로서 한번 번역을 해보면 고슴도치는 정답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우는 가능성은 여러 개다. 확률 분포로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확률이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으니 다중가설, 여러 개의 가설로서 투자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로서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옛날에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우처럼 우리가 가능성은 여러 개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우는 신념을 예측과 분리합니다. 투자에선 이게 곧 리스크 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을 거예요. 삶의 신념이든 투자의 신념이든 어떤 신념이 있을 텐데 그 신념과 내가 투자 예측을 하려는 어떤 그런 예측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측을 한다라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 개인적인 신념과 내가 투자를 할 때 그런 어떤 자꾸 내다보려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려는 그런 예측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분리해서 유연하게 계속해서 제가 유연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베이즈 업데이트라는 걸 얘기합니다. 조금씩 덜 틀리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는 삶에서 되게 성격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자꾸 정답을 맞추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럼 그 습관은 어디서부터 들어졌냐? 사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졌어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렸을 때부터 뭐 받아쓰기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영어 몇 점, 국어 몇 점. 자꾸 이렇게 점수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맞추고 잘 맞추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쓰면서 어린 세대부터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맞추는 거에 좀 집중하는 습관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특히나 심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덜 틀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과 새로운 증거들을 합쳐서 사후 확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말씀드린 사전 확률은 말 그대로 투자하기 전에 어떤 정보들, 지표들에 해당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좀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전 때에 나왔던 실적 발표들, 그리고 이전 때에 나왔던 어떤 공식적인 발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사전 지표들에 해당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이번에 주가 어느 정도 오르겠구나라는 게 사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도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확률과 새로운 증거들이 모여서 어떤 주가를 반영하거나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미래를 반영하겠죠. 그게 사후 확률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후 확률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전 지표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서 사후 확률을 계속해서 나만의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 또 업데이트 나왔죠? 갱신해 나가는 거. 나만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의 정보, 과거에 뭐 어떤 기업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거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정보들에 얽매여서 앞으로도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기보다 미리 이렇게 예단하기보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갱신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정답 선언이 아니라 금리 경로의 확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건 뭐 높게 나오건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앞으로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데이트 해나가는 거예요. 예측을 하기보다 업데이트한다.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중심 용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함정이 또 있습니다. 대충 예상이 가죠? 상관관계가 인과처럼 보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러티브에 중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막 많아요. 정보가 많아서 이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랐겠구나. 이래서 팔란티아의 주가는 내려갔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생각의 흐름이 이런 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투자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결과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복잡한 용어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내러티브에 중독돼서 이 회사는 과거에 이래서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래서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듯한 설명이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래야지 우리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럴듯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기업은 좋겠구나 하고 그 기업에 무작정 막 돈을 몰빵해서 투자를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는 맥락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네. 그래서 데이터와 맥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선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 뉴스가 너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내러티브가 막 너무 많아요. 좋은 내러티브도 많고 안 좋은 내러티브도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는 뭐 일반적인 사스 회사와 다를 거 없다. 예, 그냥 SI 업체처럼 사람들 파견 보내는 데다 이런 식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깎아내리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 깎아내리는 건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러티브에 대해서 조금 어느 순간에는 무시할 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건지, 진짜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건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잠깐 쉬세요. 내러티브에 중독되는 것보다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토리가 검증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검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마음이 급해져요.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막 퍼져서 사람들이 막 무지성으로 투자해요. 주가가 올라가요. 내가 들어가요. 주가가 또 떨어져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타기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또 맥버치가 뭐 테일 리스크라는 얘기가 책에서 나오는데 이걸 쉽게 얘기해보면 드물지만 큰 사건이 전체를 지배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가 있죠. 코로나 때가 사실 모든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나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전체적인 주가를 다 하락시켰어요. 그때 물론 하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죠. 오히려 뭐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줌 같은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온라인으로 좀 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주가 방어가 되거나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맞히는 예측보다 크게 틀리는 위험을 관리하자. 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다시 재선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근데 사실 맞추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내가 주가를 예측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측을 내가 맞췄다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번 돈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틀리는 위험을 꼭 관리하자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와 소음 책에서 얘기하는 지진과 테러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에서 투자해 주는 힌트가 명확한데요. 확률이 낮아도 피해가 큰 사건은 총 위험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겪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 앞으로 환경 파괴가 더 많이 될 것이고, 환경 파괴가 많이 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 환경 파괴가 됨에 따라서 안 좋은 음식들이 더 많이 개발될 테고 그 안 좋은 음식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될 테고 그럼 사람 건강도 더 안 좋아지게 될 테고 그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도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가 큰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될 텐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되게 안전한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가 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드물지만 아니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리스트를 7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뉴스를 확률 문장으로 번역하자라는 이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뉴스는 데이터, 측정치인가 단순 해석, 개인의 의견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딴 거 뭐 신경 쓰시기보다 숫자가 공식 발표된 숫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엔비디아에서 뭐 2026년 4월 달에 발표한 땡땡땡 매출, 땡땡땡 이익, 이 숫자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 표본은 충분한가? 기간과 국면이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하는지, 최근 얘기를 좀 하는지, 이걸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 가설은 한 개인가, 세 개 이상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기업 이상들 좀 분산해서 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믿는 확률을 숫자로 말하면 몇 퍼센트인가.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공부를 했냐. 왜냐하면 내가 믿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 이하예요. 아니면 3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나를 못 믿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 반증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확률을 조정할 것인가? 이건 어떤 뜻이냐? 내가 생각한 어떤 어, 증거가 있어요. 아, 뭐 엔비디아는 이번에 매출이 얼만큼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존에 모아왔던 증거들. 근데 갑자기 내일 되니까 다른 증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팔란티어가 뭐 그냥 단순 SI 업체다. 이렇게 얘기한 어떤 반증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팔란티어 주가를 뺄 것인가? 나는 매도를 할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반증 증거가 맞는 증거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사실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데이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반증 증거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증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무작정 휩쓸리기, 막 투자를 막 휩쓸리기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 검증하기 어려웠어요. 왜냐? 우리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 막 수십 명 모여있는, 수백 명 모여있는 기관에 이런 증거를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판단해요? 근데 지금은 챗GPT 덕분에 출처가 명확한 데이터가 명확한 증거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도구, 도구가 생겼다라는 거, AI가 생겼다는 거, 그걸 도움을 받아서 마이클 버리가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해보는 습관. 이 5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돈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 5번. 이거 별표. 5번 별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번. 내 결론은 상관인가 인과인가. 이것도 5번이랑 연결이 돼요. 내가 이거 헷갈리면은 그냥 이것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원인과 결과인지 상관관계 그냥 단순히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이거를 한번 판단하는 거. 7번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꼬리 이 테일이라는 뜻이 꼬리예요. 꼬리 양끝 꼬리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버틴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내가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또는 분산 투자를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까지 빅테크에만 투자했다. 그러면 뭐 금융이나 조금 기성세대 기업들, 조금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체크리스트를 어느 정도 습관화하면은 소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어렵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실 아침에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뉴스를 보면서 그냥 막 넘기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 1번. 1번이라도 꼭 챙겨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뭐 검색하거나 ChatGPT한테 물어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1번만 여러분들이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식 기관에서 발표한 숫자인지, 그것만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로 무작정 추다하시면 또 안 돼요. 네. 1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보면 정답을 찾지 말고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업데이트하자.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느리게 생각하기 기준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습관. 그래서 시장의 정답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대신 업데이트 가능한 기준. 네, 그래서 예측의 목표는 뭐냐? 맞히기보다 덜 틀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잘 나갈 거다, 못 나갈 거다, 이걸 예측하는 거가 아니라 덜 틀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도 하나입니다. 2026년에도 그리고 2027년에도 계속해서 저는 이 금리나 물가, AI 투자 비용 이게 계속해서 화두가 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뭔가를 하기보다도 검증된 루틴이 장기적인 성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내 성과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확률,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테일 리스크, 이 꼬리에 있는 리스크를 조심하는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핵심 기업들의 시그널과 노이즈 관점으로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뭐 핵심 테마라든지 뭐 신호, 뭐 해석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소음입니다. 네. 소음과 장기 체크 지표.
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거.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금 화면 정지해 두시고 뭐 캡처를 해 두셔도 좋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대표적으로 카펙스 과열, 버블 논쟁,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매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수익화 속도, 그리고 상업용 클라우드 마진, 아마존은 소비 둔화 우려, 그리고 전년 대비, YOY,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손익 우려, 그리고 광고 관련된 ARPU, 광고비, 팔란티어는 밸류에이션 논쟁, 그리고 상업 부문 성장률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화면 캡처해 두시길 바랄게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의 신호는 어떤 것이고, 소음은 어떤 것이고, 장기 체크 지표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랄게요. 자, 하셨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느리게 생각하기. 이 신호와 소음이란 굉장히 좋은 책을 통해서 미국 투자 경제를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좀 제가 이런 책 같은 거, 어, 투자 관련 책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특히나 고전 관련된 거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좋은 책이 있으면은 현대 미국 투자 경제,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와 좀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시간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